힘내세요. 나 그랜저 타잖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형차의 자존심, 현대의 그랜저 TG 모델이 되겠습니다. 짜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Grandeur New Luxury. 그랜저 TG는 2005년도에 출시해서 2011년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차량 그랜저 TG는 4세대 모델이 되겠고요. 2008년도에 한 번의 페이스 리프트 뉴 럭셔리가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해인 2009년도에 더 럭셔리라는 이름으로 두 번의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은 여러분들이 중고차로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모델이죠. 2.7 LPG 모델입니다. 더군다나 내구성 좋기로 유명한 2.7 뮤엔진 LPG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1세대 전기형 모델입니다. 이 그랜저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외관, 내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디자인 보십시오. 이 디자인이 곡선을 너무 예쁘게 잘 살려놨기 때문에 지금 공도에서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왜 각을 많이 살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클래식한, 여러분들 XG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X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클래식해 보이는 반면에 이 TG 같은 경우는 곡선을 우아하게 잘 살려서 지금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전 세대인 3세대 XG 같은 경우는 각을 이렇게 딱딱 잘 세워놔서 에쿠스와 같은, 에쿠스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차량이라고 많이 보시고, TG 같은 경우는 곡선을 많이 살리다 보니 다음 세대인 NF 소나타와 비슷하다는, 거기서 맥락을 같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그랜저는 그랜저예요. 실내 부분 같은 경우나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그랜저가 그랜저인지, 물침대 서스펜션 있죠. 물침대 느낌의 어떤 승차감, 이런 것들만 봐도 소나타와는 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입니다. 그럼 지금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은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잘 아시는 XG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엔진이었잖아요. 델타 엔진의 개선형인 뮤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뮤 엔진은 V6 2700cc 엔진입니다. 165마력의 25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FF 엔진도 앞에, 구동축도 앞에 있는 방식입니다. 굳이 이 엔진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자면은 타이밍이 이제 체인 방식이 아니다. 그거 외에는 소위 말하는 깔 부분이 없는 엔진이에요. 내구성도 정말 좋고요. 엔진은 총 4가지로 나왔고요. 2.4, 2.7, 그리고 3.3, 3.8 이렇게 4가지로 나옵니다. 2.7 이상의 엔진으로는 이제 람다 엔진이 장착이 되고요. 자동 5단으로 출시를 했지만 2009년도에 페리가 되면서 자동 6단 미션으로 변경이 된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가장 내구성도 좋고 연비가 좋은 오늘 보시는 2.7 LPI 모델이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보시는 이 차량 그랜저는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의 이름 중에 어떤 고유명사죠. 고유명사가 돼버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세대 전기형, 뉴 럭셔리, 더 럭셔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1세대 오늘 보시는 이 차량 전기형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페리에 페리를 거듭하면서 막
진짜 뭐 변경된 것처럼 보여주려고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보여주긴 했지만 저는 깔끔하게 단아한 디자인인 1세대 디자인을 가장 선호합니다. 후드 보시면은요, 후드도 굴곡은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주면서 보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이렇게 그냥 마냥 그런 건 아니고요. 차폭 자체도 XG와는 조금 차별화를 뒀어요. XG도 좀 커 보이잖아요. 근데 TG 그랜저가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에 세워놨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크롬으로 와이드하게 펼쳐지면서 좀 더 폭이 더 넓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헤드램프는 이렇게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차량은 이제 HID가 들어가고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전면은 좀 아쉽게도 전방 감지 센서 이런 류들은 장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어떤 부분은 XG가 훨씬 더 옵션이 좋다 그러고 나중에 나온 TG가 옵션이 더 안 좋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디서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냐면은 브레이크 부분이에요. 이 차량은 지금 현재 휠과 타이어를 전부 다 교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안에 브레이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XG 같은 경우는 2P였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인 TG로 들어가면서 1P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차주분도 브레이크를 새로 튜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차가 많이 밀려요. 어떤 TG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XG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이 프레임리스 도어였죠. 근데 TG는 그걸 계승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전 세대인 XG와는 다르게 차고도 낮아 보이고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캐릭터 라인을 물론 각을 세우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캐릭터 라인에 각을 세우면은 조금 좀 더 영해 보일 수는 있는데 고급스러운 미는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에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곡선 부분들입니다. 루프 라인도 정말 깔끔하게 떨어져요.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이 측면 라인 보면은 진짜 와이드 팬더 같이 이렇게 굴곡 싹 줘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정말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TG가 ES, 렉서스의 ES를 표방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봐도 정숙함, 어떤 고급스러움 이런 거는 ES를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디자인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스포티함을 가미한 이런 듀얼 머플러, 테일 램프가 쭉 연결되면서 정말 너무 예쁜 것 같다. 여기 이제 불 들어오면 이제 광선검이지.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고요. 눈대중으로만 봐도 이 LPG 가스통만 없다면은 저 안쪽까지 깊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이 넓어요. 지금 LPG 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 트렁크 공간은 뭐 나무랄 부분이 없죠. 굉장히 넓고 깊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이 LPI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굉장히 좋네요. 스피커가 JBL이에요. JBL 스피커가 들어갔고요. 잿더리가 손잡이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 엉덩이가 싹 미끄러지면서 들어오네. 가죽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인조 가죽이겠지만 헤드룸 굉장히 넉넉하고요. 앞에 레그룸도 모자란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가 있어서 좀 더 편안한데 암레스트 안에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다가 뒷자리에 이렇게 히팅 시트까지 들어간 이런 부분, 그랜저라는 거죠. 소나타에서 느낄 수 없는, 당시의 소나타에서 느낄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송풍구, 시거잭 소켓, 그리고 조수석에 워크인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고급차라는 거거든요. 22만을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해짐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좋은 거를 많이 썼다라는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 체제로 들어가고 나서 아마 이 차량이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들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LPI 모델 같은 경우는 최하 엔트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트리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보셨듯이 이런 스피커 옵션, 뒷좌석 옵션, 물론 이제 장애우용이냐 뭐 렌트용이냐 택시용이냐 이렇게 뭐 다 다르겠지만 이런 옵션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내릴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아니 정말 디자인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 아니면은 내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야 정말 곡선을 잘 살렸어요. 심지어 윈도우 스위치도 오토예요. 물론 이제 조수석, 운전석까지만이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도 굉장히 좋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도 있고요. 좀 넓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시트는 전동 시트, 전동 시트가 들어갔고요. 요추 받침까지 들어갔습니다. 공기청정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파이수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오, 이건 우드야? 정말 신경 많이 쓴 것 같아. 진짜 차체랑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 오른쪽에 핸즈프리가 있고요. 왼쪽에 오디오 모드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 이런 것들이 핸들에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겠죠. 틸팅 기능, 그리고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차라는 거죠. 계기판은 4구의 아날로그식 게이지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기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트립, 센터 페시아도 이 부분은 솔직히 ES를 따라했다라고 제가 인정할게요. 그렇지만 우리의 개성도 많이 살린 부분이에요. 자, 센터 페시아에 ES는 이런 게 없죠. 당시에 나오던 ES는 AV가 없습니다. 에어컨 공조 패널이 있고요. 이런 수납 공간, 정말로 칭찬하는 부분. 이런 해저드, 비상등 버튼이죠. 비상등 버튼은 언제 어디서나 빨리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바로 닿는 위치에 있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잿더리가 있고요. 그 밑에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히팅 시트, 스텝트로닉, 이렇게 핸즈프리가 있습니다. 컵홀더, 암레스트가 2단 이렇게 신경 많이 썼네. 이런 것들 보면은. 자, 이런 선글라스 수납 케이스. 내가 뭐 1억짜리 넘는 차 타보고 뭐 해봐도 이런 수납 공간 이런 거 하나도 배려하지 않은 부분들 많거든요. 그래 놓고 야 1억이 넘는 차가 이런 것도 없냐 이러면은, 야 오로지 달리기 위해서 다른 걸 신경 쓰지 못하게 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하나 정도. 야 운전하면서 아우토반 달리고 있으면서 눈 안 부셔? 선글라스 하나 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어주는, 정말 다른 길로 빠졌는데, 야 정말 진짜 나는 이 TG 그랜저가 역사상 그랜저 중에 뭐 물론 가장 좋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참 진짜 저는 손꼽는다고 봐요. 정말 잘 만들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 실내 부분도 이 차량은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감독님 베이지색 알지? 그거 예술이잖아. 진짜 그때 당시에 그랜저 TG 딱 나타났는데 실내 베이지색 시트 쫙 들어갔어요. 기가 막혔는데. 차키 보세요. 차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LPI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기판에 LPI가 꺼지면은 그때 시동을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근데 시동도 굉장히 부드럽게 걸리고 굉장히 정숙성. 정숙성 좋죠. 자, 바로 시운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셀이 처음 밟는 악셀감인데 훅훅 뛰어나가는구나. LPG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런 도심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속주행에서 조금 딸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컨셉에 충실해서 시내 주행에서는 정말 빠지는 게 없죠. 연비는 별로 안 좋지만 가스값이 쌉니다. 자, 고속화 도로로 지금 진입을 하겠습니다.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깜빡이를 계속 켜줘야 되는 이런 잔잔한 불편함. 뭐 규정속도까지는, 여기 이제 규정속도가 80km인데 규정속도까지는 뭐 숨도 안 쉬고 나가네요. 그리고 막 힘이 남아요. 다시 악셀에 힘을 줬을 때 바로 또 힘을 받아서 치고 나가고
또 운전이 좀 심심하다 그러면 이렇게 H매틱이잖아요. 이렇게 딱 내려서 RPM을 또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랜저라는 명성에 걸맞게 만들려고 한 흔적들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주행입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예전에 이때 당시에 나왔던 NF 소나타를 몰았을 때 그때도 굉장히 어떤 많은 감명을 또 받았는데, TG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또 만나보고 싶었고 타보고 싶었던 차량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차가 좀 우아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짱짱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경 많이 쓴 것 같아.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들이 풀어내야 할 어떤 숙제가 있었죠. 부식 문제, 차체 부식이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돼서 그나마 그랜저 같은 경우는 다행이고, 그 밑에 급들의 차량들을 보면은 공도에서 만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랜저 TG에는 많은 노력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넣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예전에 우리나라 차들이 공도에서 보기 힘든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차체가 그 오래된 세월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폐차장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유거든요. TG가 나왔을 때만 해도 100%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시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역사가 뭐 100년이 넘어가는 뭐 독일의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본다면은 정말로 훌륭한 차다. 정말로 잘 만든 차다. 포지션이, 내가 포지션을 높게 잡고 있었구나. 이만큼이나 내려와? 야, 이러니까 완전히 낮게 운전. 야, 이 포지션 좋네.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포지션을 안 잡은 거였구나. 이 차주분의 포지션에 맞췄더니 너무 높아갖고 제가 좀 적응이 안 됐었는데, 야, 지금 뒤늦게나마 이렇게 맞췄더니요, 포지션 너무 좋다. 좋네. 차도 잘 나가요. 굉장히 100km 내외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 그게 뭐야? 그거는 시내에서 타기에 너무 좋다라는 거죠. 요즘같이 유류비 비쌀 때는 LPI 차 가지고 있으면 좋죠. 모닝은 솔직하게 연비도 안 좋을 뿐더러 조금 어떤 사고 났을 때 어떤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런 그랜저 LPI 같은 이런 차들 가지고 있으면은, 야, 정말 현대 만세네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의 차 그랜저 TG를 만나왔습니다. TG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100% 자체적으로 개발한 초기의 차량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중고 가격은 정말 형편없죠. 너무 낮아져서 이제 1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는 차량 가격이지만, 이 차량에게 그런 가격의 의미를 두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격보다는 이 차량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유익함, 유용함,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차량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지금 모닝을 타고 있지만 모닝보다는 이 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차량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메인터넌스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어떤 리뷰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잔. 저는 지금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비행이라 엄청 설레네요. 이게 얼마만이냐고. 울산입니다, 여러분. 울산.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울산.